여러분 안녕.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친구들을 소개시켜주려고 해요. 정말 귀여운 친구들이지. 세상에 나쁜 강아지는 없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뽐내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을 뿐이죠. 그럼 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말씀드릴 새 친구들을 보호자분들께서 입양하시거나 키우시기 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두 번째, 특별히 보호자분들의 관심과 관리, 검진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을 소개하기 위해. 세 번째, 앞으로 소개할 친구들의 인기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 뭐라고? 아유, 복만아, 오해하지 마. 아빠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지금부터 얘기해줄게.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일부 강아지들은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 과잉 교배되고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과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해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반드시 멈춰야만 하는 일이죠.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보호자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보호자들이 아이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 얘기였구나. 오해해서 미안. 강아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강아지에 관심이 없더라도 지나가는 말로 3대 악마견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코카스파니엘, 비글, 슈나우저죠. 물론 이 친구들은 악마견도 아니고 오늘 소개할 강아지도 아닙니다. 그냥 귀여워서 이야기해봤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수의사가 추천하지 않는 소형견 탑3 그 첫 번째, 미니어처 핀셔, 줄여서 미니핀. 오, 이 친구는 아주 귀엽고 매력적인걸? 저도 복만이가 없었다면 이 친구를 입양했을 겁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친구거든요. 미니핀은 골격이 작아서 다치기 쉽고 보호자분이 거칠게 다룬다면 화를 내고 앙! 물 수도 있습니다. 작고 귀엽지만 사실은 사냥개였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도 잘 교육하면 물지는 않겠지만 어린아이들이나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다뤘을 때는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겁이 많아 자주 짖습니다. 게다가 장난감과 음식을 소유하려는 욕심이 강해서 강박증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 집에 혼자 방치하면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분리불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물어뜯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물 섭취, 구토, 설사 이런 문제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겠죠? 선천적인 체형 문제로는 관절염, 슬개골, 디스크와 다른 질환들도 있지만 특이적이진 않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미니핀에 대해 다시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 분리불안증. 둘, 서투르게 다루면 공격성을 나타낸다. 셋, 자주 짖으며 털 빠짐이 많고 털 박힘이 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사항들도 있는데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니피는 방치하는 엄마 아빠보다 좀 더 능숙하게 다루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산책시킬 수 있고 자주 놀아주는 엄마 아빠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다음 친구를 소개해 볼까요? 몸집이 작아서 인기가 아주 많은 강아지 중 하나죠. 바로 치와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작고 귀여워서 키우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입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몸집에 비해 훨씬 더 크게 행동하고 굉장히 활동적이거든요. 그리고 사나울 때도 있어서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치와와는 자기 자신이 나름 행동을 절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엽죠? 하지만 치와와는 유기견 보호소에 가장 많은 세 가지 품종 중 하나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재입양도 쉽지 않다는 점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치와와를 입양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와와는 이제는 그 수가 조금은 적어져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준비된 보호자 수에 비해 보호소에 있는 치와와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질환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치아 문제. 다른 친구들보다 양치질을 하기 힘들어서 치아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도 이 문제로 병원을 많이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무릎 문제. 무릎 관리도 당연히 해주셔야겠죠? 무릎 관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 번째, 기관지 문제.
기관 허탈증이라고 해서 거위 울음소리를 내는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영상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단두종에 속하는 종이기도 하죠. 마지막 네 번째, 뇌질환. 사실 꾸준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해 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만 심각한 선천성 뇌질환의 경우는 예방도 어쩌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질환들은 다음과 같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와와 친구들이 인기가 없어져서 나처럼 벌어졌던 아이들이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자, 이제 마지막 친구입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어떠한 종보다도 인기가 없어져야 하는 견종입니다. 바로 불독.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쩌다 새끼 불독을 마주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 삼촌, 이모, 고모 미소를 짓게 될 겁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 요거 하나만은 부정할 수가 없죠. 실제로도 많은 보호자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독, 프렌치 불독, 보스턴 테리어, 퍼그, 코가 눌린 아이들은 단두 증후군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숨 쉬는 것이 힘듭니다. 그만큼 호흡기 질환도 더 많고요. 앞서 말씀드린 치와와 친구도 단두 증후군이 있는 종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삶의 질이 실제로 많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인간이 개체수를 마구잡이로 늘려도 되는 걸까요? 게다가 이 친구들은 상황에 따라 반드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기본적인 피부 문제나 귀 문제도 많습니다. 각질이 많고 아토피성 피부염이 많은 품종이라 기본적으로 식이관리, 피부관리, 귀 청소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단두 증후군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 두 번째, 단두 증후군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 세 번째, 단두 증후군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 이상 다른 이유들과 부연 설명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랬었구나. 나는 이 친구들이 귀엽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건 몰랐어. 평소 견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었던 보호자분들과 반려견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복만이의 눈을 번쩍 뜨게 합니다.